스스로 다따라담마. 원래 오늘 표고버섯을 제가 넣어서 표고버섯으로 끓인 육수를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나오고 보니까 안 챙겨온 거예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멸치 티백을 쓸어주세요. 담아주세요. 버벤밥 우리 세 번째 네. 시간입니다. 네. 네. 지난번에 저희가 미리 얘기한 대로 네. 오늘 우리 새 미녀 변호사 중에서 꽃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이은영 변호사의 김치찌개를 오늘 먹어보는 날인데요.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뒤에서 지금 끓이고 먹고 있어요. 가요. 아직 저희가 밥통도 없고 그릇도 없고 해서 햇반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저희가 그 지난번에 공지해둔 대로 우리가 구독자가 1,500. 1,500이 돼야 그릇을 사겠다 그렇게 했는데 종이컵으로 먹으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릇이지 않아요? 그래서 일단 일회용을 좀 네, 구입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. 했고요. 아니 나는 배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넘어갈까요? 하나 둘 셋 네, 하면서 네. 하나 둘 셋. 언제 좀 아니 근데 언제 1,500 될겨? 지금 얼마 지금 됐어요? 1,136명? 1136명. 나 어제 대학원 모임에서 또 구독자 5명 늘리고 왔잖아. 그래요?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. 저희가 몰랐는데 이게 구독만 해서는 안 되고 알림을 좋아요와 알림을 동시에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알림이 돼야 사람들이 새 글이 올라왔는지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다음에 맛있는데. 그래서 김치찌개를 한번 먹고 매주 수요일 날 5천만의 변호인이라고 백성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EBS 라디오 네, 프로그램 오늘 수요일 날 우리 가족 변호사 출연을 했는데 오늘 벌써 한 사연 8개월, 중에 8개월 되셨죠? 작년부터 벌써, 좀 같아. 그런 내용이 나왔어. 그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미혼모인 경우에 이제 그 지원금 같은 게 있잖아. 근데 지원금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친부가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가 부정수급자라고 신고해버리겠다. 자기를 쫓아내면 친권이랑 다 뺏어버리고, 응? 뭐 애들도 다 데려가겠다.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은영 변호사 요새 그거 상담 많이 하잖아요. 네.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. 뭐 양육비 못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혼을 하고 아니면 이혼하기 전이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 가정들 한 80% 정도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해요. 양육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판결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아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지만 지금 요즘 이제 그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. 그래 이 문제가 있으니까 2015년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이행관리원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그 양육비 못 받는 엄마들, 아빠들이 양육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기관도 서울에만 있고 그 이렇기 지난번에 때문에. 그 못 받는 사람들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서 했는데 그거 불기소 처분이 났다네요. 벌써 처분이 어깨를 났어요. 명예훼손 안 된다고. 그러면 공익성이 있다고 공익성 있다고 판단한 인정받은 거예요.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몇십 명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공개를 했더니 양육비를 또 보내온 사람도 있대요.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제 뭐 이혼은 다 됐어. 그래서 양육비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월급에 대출금 갖고 부모님 그 생활비 보내드려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서 남는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주겠대. 아니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먼저야.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부양하는 게 먼저야. 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집 대출금이 먼저야. 애를 부양하는 게 먼저야. 당연히 양육비가 먼저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가정법원에 양육비 그 표가 있잖아요. 산정표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
뭐 회사 다니면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쳐요.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00만 원 중에 아이가 한 명 있을 때 아이한테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국민들의 인식을 좀 양육비 산정표와 상관없이 그걸 좀 알고 싶더라고요. 근데 이거 찌개 진짜 맛있다. 괜찮죠. 그러니까 아이 양육비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. 그러면 엄마 50, 아빠 50이 원칙인데 소득이 좀 더 높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비율에 네. 따라서. 근데 올라가고 50대 낮아지고. 50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엄마의 육아노동이라는 게 있잖아. 가사노동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제 아빠가 70, 엄마가 30 이 정도로 해요. 똑같이 벌어도? 똑같이 벌어도. 왜냐면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이제 육체 노동이 있으니까. 실제로 판례도 그렇게 나와요? 실제로 해서 이제 비율을 저기 하면은 네. 비양육자가 한 7, 80%. 뭐 사실 양육비 산정표에 의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 양육비 산정표에 부부 합산 소득이 뭐 600이다. 그러면 아이가 한 명이었을 때는 100만 원?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? 그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600이면은 아이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다 초등학교 치면 1학년 정도면은 네.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나오잖아요. 근데 제가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제가 일을 하잖아요. 그럼 아주머니가 도와주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아주머니 비용이랑 그다음에 아이 의식주 다 생각해보면 한 달에 그러니까 반반씩 하니까 그 200만 원이 양육비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걸로 충분한가?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. 200만 원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200만 원에서 뭐 그 비양육자가 아빠의 경우가 몇 %를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기준표가 부모의 연봉 수준하고 그다음 아이들 나이 이런 거하고 몇 명인가 하고 다 이제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다 정산을 해주면 좋긴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기준표라는 건 합의가 안 됐을 때 얘기잖아.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 모든 사정을 다 할 수는 없고 평균적인 금액을 만든다는 거죠. 부모가 동의한 고비용의 사교육비 이거는 양육비에 청구를 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건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아빠가 동의하지 않는 고사교육 뭐 그다음에 그 뭐 특수학교 보내는 거 막 이렇게 비싼 사립 보내는 사립학교. 거 유학 보내는 거 이런 비용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은 일방이 결정했다고 양육비에 전원 산정을 안 해줘. 그러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는 것은 특수한 게 아니에요. 요즘은 다 학원 3-4개씩은 보내잖아요. 다시 재혼했는데 거기도 자녀가 있어. 그러면 그 자녀들과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양육비 비율. 그게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제 그 기준표에 의하면 이 정도의 비용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이와 관련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배려는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를 면제하는 건 아니고 일정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가정법원이. 그때는 그 다시 보호자가 생기는 건데 그때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줘야죠. 저희도 주죠. 근데 20세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궁금해하시대요. 그분은 재혼을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재혼한 남편이든 아내 자식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친부모가 양육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. 요즘 하도 양육비를 안 주니까 민법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도 넣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. 좀 구체화해서. 네네. 안 주는 사람들을 많이 생기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한 뭐 보호 장치나 이런 건 있나요? 잘 돼 있죠. 네. 제도는 제도는 잘 많이 돼 있는데 있죠. 문제는 그조차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산을 뭐 꽁꽁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받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찾기가 그러니까 힘들어서.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은영 변호사가 좀 이렇게 설명 좀 순서대로 해봐요. 한번 설명을 드려봐요. 뭐 예를 들면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그 급여를 주는 회사를 상대로 그 급여 중 일부를 내 양육비를 직접 주라 그런 뭐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주기로 판결을 받거나 뭐 조정을 했는데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이라고 법원에 돈 달라고 신청하는 게 있어요.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통해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준다. 3기가 지나도록 3번 동안 안 준다. 정기적으로 줄 돈을 그러면
감치 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네. 건 3번이 세 번, 중요해요. 네, 그거를 정기적으로 꼭, 지급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. 3번 이상 안 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, 감치가 이제 구치소에 갇히는 거죠.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할수 그게 있어요. 띄엄띄엄 3번이야 아니면 쭉 연달아 3번이에요? 규정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했을 때니까 띄엄띄엄이어도 3회가 된다면 그러면 예를 당장에 들어서 신청할 수 원래 있죠. 양육비가 70인데 60씩만 주는 거야. 어. 그러면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합해서 3기분이 되면 3회분이 되면 그것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. 그렇게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60만 원만 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행 명령을 신청해 놓는 걸 권해 드리는 네, 게 네. 그래야 이제 이게 근거가 좀 남잖아요. 이게 감치는 바로 감치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행 명령을 받은 거치고 거를 전제로. 그러고 안 주고 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엄격히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순서가 이행 명령만 구하고 그게 3기가 안 되면 그다음에 감치하고 맞아요.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행명령 감치가 생각보다 무서워요. 그렇죠. 그냥 진짜 이렇게 수갑 채워서 가둬놓는 데려가니까 거잖아. 경찰이. 그래서 감치를 딱 하잖아요. 그러면은 바로 양육비가 들어와요. 그래서 옛날에는 법원에서 감치를 잘 안 해줬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해줘요. 왜냐면 효과를 보니까. 최근에 저희도 양육비를 이제 애가 이미 성인이 됐어요.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성인이 됐고, 근데 그동안 양육비를 너무 지급을 안 해서 이행명령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주소를 막 옮겨 다니고 이사를 많이 다녀서 감치도 안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,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감치 감치 신문하는 나왔어요? 기일에 나와서 감치를 당했어요. 그러면 30일. 감치 기일에 감치 결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행을 해요? 네. 그 자리에서 똑같이 법정 구속 우리 되는 것처럼 똑같이 교도관들이 와서 바로 데려간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, 자기가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걸 소명하면 또 풀려날 수 있는데, 보통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. 근데 그렇게 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현장에 나올 때도 똑같이 그 구속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죄수복 죄수복 입고? 입고 이렇게. 스스로스로 타따라담마 20세님이 저 지금 공격하신 MT용 요리라고. 이건 MT용 찌개지. 맛이 없구나. 많이 있는데. 맞으세요. 맛은 있어? 많이 있는데.